에? 뭐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학생권이 의미 있다 생각하냐고요? 누가 나쁜 놈이냐고요? 안녕하세요. 제가 캠을 구매하고 며칠 됐는데 사실 원래 만들고 있던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화제가 되는 일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서 어서 채널을 키우고 싶은 마음에 일어나자마자 알게 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있을 수 있으니 사건 설명부터 하자면 김캐장 작가는 2008년부터 DC 인사이드 카툰 연재 갤러리에서 활동한 유저입니다. 캐장 작가의 만화 스타일을 제가 더빙으로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참, 올해 첫 수능이라 너무 긴장했었나봐. 저 새끼 뭐라는 거요? 아니 당연히 올해 첫 수능이시겠죠. 쿠쿠르 쿠쿠. 그래 맞아. 준비된 대통령 라임씨도 내용이 좀 정치적이기 때문에 제가 검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흰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나나나나나 농담하는 거지? 좋은 소식이에요. 이런 만화를 그리는 작가입니다. 그런데 2015년 8월쯤부터 DC 인사이드가 그 몇 달 전에 만들었던 DC콘 기능이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캐장 작가의 만화 컷 일부분으로 만들어진 캐장콘도 엄청나게 유행하게 되고 패러디도 엄청나게 양산됐습니다. 캐장 작가는 패러디들은 마음에 든 모양인데요. 그러나 2017년 9월 10일 개인 방송과 유튜브에서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한다는 내용이 캐장 작가의 블로그에 올라옵니다. 상업적 사용은 엄격히 금지한다는 뜻이라고 봐도 되겠죠. 이 때문에 대표적으로는 트위치 스트리머 펀지가 방송 채팅방에 캐장콘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캐장콘은 카카오톡 이모티콘으로 정식 출시되게 됩니다.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오랫동안 반려되고 제시도 하고 한 모양인데요. 그야 캐장콘이 2015년에 나왔으니 최대 2년 동안은 하지 않았을까요? 굴림체가 맑은 고딕으로 변하고 욕설이 사라지는 과정은 처음부터 그랬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굴림체 같은 걸 심의받기 전에 검열하지는 않을 테니까 반려된 다음 다시 만들었으리란 추측이 됩니다. 드디어 배경 설명이 끝났는데요. 그런데 바로 어제 10월 1일 캐장 작가가 인기 이모티콘인 여학생콘이 자신의 아이콘을 빼다 박았지만 카카오와 작가는 메일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글을 올리며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본 직후부터 올리는 순간까지 영상 연장으로 만드느라 죽을 것 같네요. 일단 법률적인 문제는 제가 잘 모르고 안다 하더라도 전문가 직함으로 책임을 가진 상태로만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률이 위반이냐 아니냐 말고도 중요한 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임 영상 1초, 게임 스크린샷 게시, 음악 1초 사용, 샘플링의 소스로 타 음악 사용, 게임 스트리밍 전부 다 저작권법 위반이죠. 그런데 게임 회사에서는 묵인하고 음악가가 묵인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가지 계산이 있을 수 있겠죠. 게임 스트리밍이 외려 판매량, 화제몰이 등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블리자드는 데스티니2가 발매될 때 엄청나게 많은 트위치 스트리머들에게 컨택을 했었죠. 그 결과 데스티니 하는 사람들로 트위치가 도배가 됐었죠. 그렇게 해서 데스티니를 방송 때문에 스포일러라서 안 사거나 하는 것보다 명백히 데스티니에 관심을 가지게 된 사람이 많아지는 이득이 크다고 계산했을 수 있겠지요. 그 다음은 제가 어린 시절 인터넷에서 노래를 듣는데 생각해보면 이것도 불법 같네요. 공소시효도 아직 안 지났는데 너그럽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알송 플레이리스트에 존 레논의 이매진이랑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Anger가 있었는데요. 1200곡 셔플 그 순차 재생 중에서요. 그 처음 부분이 똑같은 겁니다. 이매진 나온다 했는데 Don't Look Back Anger고 Don't Look Back Anger 나온다 했는데 이매진이고 저작권법 때문에 음악을 이 영상에 넣진 않겠습니다. 인터넷에서 그냥 지나가다 본 썰이라서 실제인지는 모르는데 작가 TJ 엘리엇은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왜 진짜 그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인용하느냐. 제가 글을 가끔 쓰는 입장에서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작가들 사이에서 그런 생각은 보편적이라 생각합니다. 표절과 창작의 경계는 모호하고 너무 깊숙이 들어온 친구들만 표절로 다 같이 인정하게 되죠. 레퍼런스라는 말도 쓰니까요. 그리고 표절 가지고 뭐라 하면 창작계가 위축될까봐 표절이라고 내버려두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게 갖다 박은 오아시스도 또다시 인터넷 썰에 의하면 코카콜라한테밖에 고소당하고 돈 낸 적이 없다고 하죠. 이거는 썰이 틀리면 좀 영상 내용에 좀 문제가 생기겠네요.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학생콘이 모호 또는 창작 경계에 있다. 이것을 새로 만드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법적인 결과와는 별개로 캐장 작가는 너무한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캐장 작가가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일 자체는 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 이상 완전히 정당한 행위입니다. 실제로 해적당이라고 저작권법이 잘못되었고 다국적 기업과 지식인의 정보 독점에 사용되고 창작 의욕을 꺾는다고 주장하는 각국의 정당들이 있지요.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면 캐장 작가의 법적 권리 행사 자체를 문제 삼을 순 없다 생각합니다. 에? 뭐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학생권이 의미 있다 생각하냐고요? 누가 나쁜 놈이냐고요?
저 유튜브 오래 하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이 처음이자 마지막 영상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만일 제가 여학생 콘의 작가분이었다면 캐장콘 부분들은 내리고 사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학생 콘은 캐장콘뿐만 아니라 인터넷 집단 지식의 총아들이라고 할지 엄청나게 많은 인터넷 짤방들을 베낀 상태이죠. 그래서 캐장콘만 내리면 다른 곳도 내리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테니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보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적거나 없다면 굳건히 버틸 것 같습니다. 많으면 당연히 내리고요. 더 옛날부터 제가 작가분이었으면 법률 자문까지는 무리라도 기본적으로 짤방들을 원 저작자들한테 컨택해서 허락을 맡으려는 시도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때 면피용으로도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캐장 작가가 스트리밍에 캐장콘을 사용하지 말라고 단단히 말한 과거를 볼 때 캐장 작가는 허락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만일 법률 자문이 이미 완료되었고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치고 미래의 어떤 작가가 일으키는 논란을 감수할 생각이었다면 득일지 실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여학생 콘 작가분의 정보가 훨씬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오판을 내리실 수 있을 텐데 저로서는 마케팅이 더 잘 될지 이미지 실추가 더 클지 판단을 내릴 만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만일 제가 캐장 작가님이라면 일단 캐장 작가님은 이 여학생 콘이 깊이 찌른 표절이라고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캐장 콘은 아주 인기가 있고 좀 바꿔서 파는 것들이 저는 잘 모르지만 아마 많을 텐데 다른 것들은 놔두고 있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실제로 작가님을 그래 이런 부분이 있지요. 유사한 스타일의 비슷한 느낌 캐릭터는 수도 없이 봤는데 이렇게 그림만 바꿔서 가져다 박는 거는 법률 자문을 받아보고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문가가 이야기한다면 조용히 법적 분쟁만 일으킬 것 같습니다. 물론 변호사는 다 된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괜찮은 법률 자문 을 받는데 인맥 없이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요. 법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자문을 받으면 인터넷에 미친 난이법석을 벌여서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여학생 콘 작가를 테러하도록 시킬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카카오 측의 잘못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개인은 메일을 어디 처박아두고 안 읽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저는 구글 메일을 전혀 읽지 않는데요. 어떤 꼬라지일지 한번 들어가봤... 카카오는 메일을 안 보는 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물론 캐장 작가님이 메일을 보냈다고 뻥을 친 거라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건 아니라고 치고요. 또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출시한 작가가 카카오에 연락할 수 있는 특별한 수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없으니까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출시한 작가가 자신의 이모티콘 저작권에 대한 문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무래도 지나가던 카카오톡 유저보다는 좀 더 묵직한 문의들을 하지 않을까요? 또 이 경우에는 둘 다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출시한 작가이니까 충분히 두 작가 간의 분쟁을 유저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로 중지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 일로 카카오톡 이모티콘의 검수가 엄격해져서 신규 작가들이 더욱 고생하게 된다면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에 원이프레임에서 진행하는 이모티콘 프로젝트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8개 중에서 단 1개만 통과가 되었습니다. 비전문가인 제 눈에는 다 괜찮아 보였고 지금 팔리고 있는 거랑 큰 차이가 없어 보였는데요. 심지어 심사는 2-3주가 걸리고 출시는 빨라도 여름에 통과하면 겨울쯤 된다고 하네요. 이 상황도 난감한데 이게 점점 힘들어진다면 신규 작가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캐장콘조차 발매까지 굉장히 난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나 유튜브가 2007년에 이미 10억 단위 저작권 손해배상에 휘말린 것을 보면 비록 소송은 유튜브가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 비공개 합의로 끝났지만 플랫폼들이 분쟁을 피하려 법 이상으로 검열에 열을 올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비록 제가 보는 많은 채널들이 사라졌고 제 채널도 언젠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씁쓸함이 있긴 하지만요. 지금까지 소수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